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애플이 5년간 공들인 폴더블 프로젝트를 또다시 2년 연기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제품을 만들 때까지 기다리겠다던 애플.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한국에서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드 7 출시 기념 행사를 열고 있었습니다. 7세대. 애플이 아직 1세대도 못 만드는 동안 삼성은 이미 123만 대를 판매하며 시장을 장악했죠. 더 충격적인 건 그 이유였습니다. 삼성은 70% 완성도로 출시하고 시장에서 배우며 진화했던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완벽을 추구하던 애플을 무릎 꿇린 삼성의 놀라운 전략,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시작하기 전 어디서 시청 중인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후, 애플 파크 7층 회의실. 제 옆자리에 앉은 수석 엔지니어 마크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단 한 줄. 폴더블 프로젝트. 2년 후 재검토 예정. 5년간 공들인 프로젝트가 순식간에 무너진 순간이었죠. 회의실은 얼어붙었고 누군가의 한숨 소리만이 정막을 깼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국에서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드 7 출시 기념 행사를 열고 있었습니다. 7세대. 우리가 아직 1세대도 완성하지 못하는 동안 그들은 이미 7번째 모델을 세상에 내놓은 거였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이유를 알고 난 뒤였습니다. 저는 지금 그날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첸입니다. 스탠포드 공대를 졸업하고 애플에서 5년간 제품 개발팀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폴더블 프로젝트의 초기 멤버였죠. 하지만 지금은 프리랜서 테크 분석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회의가 모든 걸 바꿔놨거든요. 회의실 안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큐퍼치노의 가을 하늘은 맑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잿빛이었어요. 프로젝트 총괄 디렉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폴더블 아이폰 프로젝트를 당초 계획한 내년이 아닌 2년 후로 연기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죠. 2년이요? 그럼 삼성은 벌써 8세대, 9세대를 내놓을 텐데요. 젊은 디자이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디렉터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제품을 출시하지 않습니다. 그게 애플의 철학이니까요.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완벽함. 그게 지금 우릴 올가매고 있는 건 아닐까? 회의는 계속됐습니다. 스크린에는 차가운 데이터들이 나열됐어요.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 7은 출시 3개월 만에 123만 대가 팔렸습니다. 전작 대비 21만 대 증가한 수치였죠. 중국의 화웨이는 2세대 폴더블 폰을 내놨고 샤오미는 3세대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시제품조차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마크가 조용히 제게 속삭였습니다. 제임스, 우린 이미 졌어.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아.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5년. 우리가 연구실에서 고민하는 동안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던 겁니다. 디렉터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주요 기술적 과제라는 제목 아래 3가지 항목이 있었어요. 첫째, 무게입니다. 현재 우리 시제품은 290g입니다. 삼성 Z 폴드 7은 239g이죠. 50g 이상 무겁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50g이면 별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사용자 테스트 결과는 달랐습니다. 270g을 넘으면 사용자들은 무겁다고 느꼈고 장시간 사용을 꺼려했어요. 50g의 차이가 시장의 성패를 가를 수 있었습니다. 둘째, 화면 주름입니다. 스크린에 확대된 화면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접히는 부분의 주름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삼성도 주름이 있었지만 우리 시제품은 더 심했습니다. 3개월 사용 후 주름이 더 깊어지는 현상도 관찰됐죠. 셋째, 힌지 내구성입니다. 우리 목표는 30만 회 접기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15만 회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15만 회. 하루 100번 접으면 4년 정도 쓸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애플 기준으로는 부족했어요. 우리는 최소 5년 이상의 내구성을 원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동료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누군가는 벽에 기대서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고 또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삼성 홈페이지를 보고 있었어요. 제 휴대폰도 진동했습니다. 테크 뉴스 알림이었죠.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 7 글로벌 판매 호조, 폴더블 시장 점유율 80% 돌파, 80%.
압도적인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가 완벽을 추구하는 동안 시장은 이미 삼성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연구동 지하 1층에 있는 폴더블 테스트 랩으로 향했죠. 그곳에는 우리가 지난 5년간 만든 시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제품은 3년 전 것이었습니다. 무게 320g, 접었을 때 두께 18mm. 지금 봐도 두툼했어요. 하지만 당시엔 이것도 혁신적이라고 생각했죠. 두 번째 시제품, 2년 전 버전입니다. 무게를 300g으로 줄였고 두께도 16mm로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화면 주름 문제가 심각했어요. 1만 번만 접어도 주름이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였죠. 세 번째 시제품, 1년 전입니다. 무게 290g, 두께 14mm. 주름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힌지에서 소음이 발생했어요. 삐걱하는 소리가 고급 제품에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신 시제품, 3개월 전 버전이었습니다. 무게 290g, 두께 13.5mm. 주름은 거의 사라졌고 힌지 소음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구성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제가 시제품을 만지작거리고 있을 때 마크가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여기 있어? 어젯밤 잠은 잤어? 그가 커피 2잔을 들고 왔습니다. 저는 한 잔을 받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못 잤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 우리가 뭘 잘못한 건지. 마크는 시제품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죠. 제임스, 우린 잘못한 게 없어. 아니, 너무 잘하려고 했던 게 문제야. 그의 말에 저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뜻이야? 우리는 완벽한 제품을 만들려고 했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제품. 하지만 삼성은 달랐어. 그들은 70% 정도 완성됐다 싶으면 일단 시장에 내놨거든. 70%. 저는 그 숫자에 놀랐습니다. 70%로 출시한다고. 그럼 결함투성이 제품 아니야? 마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야. 기본 기능은 100%야. 하지만 세부적인 완성도는 70%. 그리고 사용자 피드백을 받아서 다음 세대에서 개선하는 거지. 그는 휴대폰을 꺼내 삼성전자 홈페이지를 보여줬습니다. Z 폴드 1은 2019년에 나왔어. 화면, 보호 필름 문제로 출시 며칠 만에 리콜됐지.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 6개월 후 개선 버전을 내놓았고, Z 폴드 2는 그의 말에 나왔어. 힌지가 개선됐고 화면도 더 커졌지. 하지만 여전히 주름은 있었어. Z 폴드 3. 첫 방수 폴더블 폰. Z 폴드 4. 무게를 줄였어. Z 폴드 5. 힌지를 평평하게 접을 수 있게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 Z 폴드 7. 239g. 얇은 두께, 개선된 주름, 30만 회 이상의 내구성. 마크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은 7년 동안 7번 시도했어. 매번 실패하고 배우고 개선했지. 하지만 우린 5년 동안 한 번도 시장에 내놓지 못했어.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우리는 완벽을 추구했지만 삼성은 진화를 선택했던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 마크가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중국 제조사들의 폴더블 폰 리스트였어요. 화웨이 메이트 X3. 239g. 삼성보다 가벼워. 샤오미 믹스 폴드 3. 259g. 그런데 가격은 삼성의 70%야. 오포 파인 N3. 접었을 때 두께 11.7mm. 우리 시제품보다 얇아.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췄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2세대, 3세대를 넘어서며 무섭게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모델은 특정 부분에서 삼성을 능가하기도 했죠. 제임스, 우리가 완벽한 제품을 만들 때까지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 마크의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분명했어요. 그때쯤이면 시장은 이미 끝나 있을 거라는 것. 오후에 비공식 회의가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팀원 20명 정도가 작은 회의실에 모였어요. 공식 회의가 아니었기에 다들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한 선임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기술력이 삼성보다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전략이죠. 다른 디자이너가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출시 전에 모든 걸 완벽하게 만들려고 해요. 하지만 소비자는 완벽보다는 빠른 혁신을 원하거든요. 그렇다고 애플이 미완성 제품을 낼 순 없잖아요. 젊은 엔지니어가 반박했습니다. 애플의 명성이 걸린 문제예요. 우리가 내놓는 모든 제품은 완벽해야 해요.
그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느끼고 있었죠. 그 완벽주의가 우리를 올가매고 있다는 것을요. 마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iPhone 첫 모델 기억나요? 3G도 없었고 앱스토어도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출시했죠. 그리고 다음 세대에서 개선했고요. 지금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완벽을 핑계로 시장 진입을 미루는 회사로요. 그의 말에 아무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갇혀 있다는 것을. 스스로 만든 완벽주의라는 감옥에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앉아 시동을 걸었지만 한동안 그냥 있었어요. 창밖으로 애플파크의 거대한 원형 건물이 보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회사라고 불리는 곳.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혁신이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테크 뉴스 사이트들이 일제히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애플의 폴더블 폰 연기 소식은 공식 발표가 아니었지만 업계에는 이미 퍼져 있었거든요. 애플, 폴더블 시장 진입도 연기. 삼성 독주 체제 굳어져. 폴더블 폰 전쟁에서 패배 선언한 애플. 완벽주의가 독이 됐다. 애플의 전략적 실수. 헤드라인들은 가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박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월스트리트 분석가의 보고서가 떴습니다. JP 모어겐의 수석 애널리스트 리사 첸의 분석이었죠. 애플의 폴더블 전략 지연은 단순한 제품 출시 연기가 아니다. 이는 시장 리더십의 상실을 의미한다. 삼성은 이미 폴더블 시장의 80%를 장악했으며 중국 제조사들이 나머지 15%를 차지하고 있다. 애플이 2년 후 진입한다 해도 이미 경쟁사들은 9세대, 10세대 제품을 내놓을 것이다. 그녀의 보고서는 더 신랄했습니다. 애플은 스마트폰 혁명을 이끌었다. 하지만 폴더블 혁명에서는 방관자가 되고 있다. 완벽주의는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시장 타이밍을 놓치는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출근해서 사내 분위기는 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만난 동료들은 인사만 하고 지나갔어요. 누구도 어제 회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마크가 제게 링크 하나를 보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유명 테크 팟캐스트였어요. 제목은 애플의 잃어버린 용기였죠. 진행자는 전직 구글 엔지니어였습니다. 애플은 언제부터 이렇게 보수적이 됐을까요? 스티브 잡스 시절의 애플은 미완성이라도 혁신을 내놓았어요. 초대 iPhone에는 3G도 없었죠. 하지만 세상을 바꿨어요. 게스트로 나온 벤처 투자자가 말했습니다. 지금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은 삼성을 벤치마킹합니다. 애플이 아니라요. 삼성은 빠르게 시도하고 빠르게 배우고 빠르게 개선합니다. 그게 진짜 혁신이죠. 애플은 폴더블 시장에서 이미 5년을 잃었어요. 그 5년 동안 삼성은 7세대를 만들었고 중국 기업들은 3세대까지 왔습니다. 이건 기술 격차가 아니라 철학의 차이예요. 그들의 말은 전국을 찔렀습니다. 우리는 기술이 부족해서 못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완벽하지 않으면 내놓지 않겠다는 고집 때문이었죠.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일본에서였어요. 도쿄의 한 컨퍼런스에서 써니 모바일 사장이 발언했습니다. 테크 뉴스가 인용한 내용이었죠. 우리는 폴더블 시장 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 대상은 애플이 아닌 삼성입니다. 써니가 삼성을 벤치마킹한다고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써니는 일본의 자존심이었고 삼성은 그들의 경쟁자였거든요.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일본 언론의 반응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요미우리 신문의 사설이었습니다. 폴더블 시대, 배워야 할 대상은 한국이다. 삼성의 Z 폴드 시리즈는 7년간의 진화를 보여준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장에 내놓으며 소비자, 피드백을 통해 개선하는 방식. 이것이 21세기 제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반면 애플은 완벽주의에 갇혀 시장 진입 시기를 놓치고 있다. 써니를 비롯한 일본 기업들은 누구를 따라야 하는가? 답은 분명하다. 일본 언론이 한국 기업을 추켜 세우다니. 이건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삼성의 성과가 인상적이었다는 뜻이겠죠. 저는 그날 저녁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애플파크 옥상 정원에 올라가서 큐퍼티노 시내를 내려다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5년. 우리가 연구실에서 고민한 5년 동안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삼성은 폴더블 시장의 왕이 됐고 중국 기업들은 빠르게 추격하고 있었으며
일본마저 삼성을 배우겠다고 나섰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완벽한 제품을 꿈꾸며 2년을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직접 가봐야겠다. 한국에 삼성이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해냈는지 직접 보고 싶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퇴사를 하고 프리랜서 컨설턴트가 되기로요. 그리고 한국으로 가서 삼성의 비밀을 알아내기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사팀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팀장이 놀라며 물었어요. 제임스, 갑자기 왜? 다른 회사 제안받았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잠시 쉬면서 공부하고 싶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요. 팀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눈치챘을 거예요. 제가 회사의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걸요. 2주 후, 저는 인천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그리고 삼성 관계자에게 연락을 취했죠. 전직 애플 엔지니어가 공장 견학을 하고 싶다고요. 놀랍게도 그들은 환영했습니다. 경쟁사 출신이라는 걸 알면서도요. 비행기 표를 손에 쥐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답을 찾으러 간다. 왜 삼성이 이기고 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지고 있는지. 애플 파크를 떠나는 날, 마크가 주차장까지 나와줬습니다. 제임스, 거기서 뭘 배우든 돌아와. 그리고 우리한테 알려줘. 우리도 변해야 하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게. 꼭 돌아올게.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애플 파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세계로 향했습니다. 한국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를 기다리는 건 상상 이상의 놀라움이었습니다. 수원의 삼성 공장에서 본 것은 단순한 생산 라인이 아니었어요. 그곳에는 7세대를 만들어낸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죠.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를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건 한밤중이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느껴진 공기는 샌프란시스코와는 달랐어요. 신선하면서도 어딘가 긴장감이 감돌았죠. 아니, 긴장한 건 저였을지도 모릅니다. 입국 심사를 기다리며 줄을 서 있을 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공항 곳곳에 디지털 안내판이 있었고 무료 와이파이가 빵빵하게 터졌어요. 제 휴대폰에 연결하자마자 속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다운로드 500mbps, 공항에서요. 샌프란시스코 공항은 50mbps도 안 나왔는데 말이죠. 다음 분. 입국 심사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여권을 건네고 방문 목적을 물었을 때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비즈니스 미팅입니다. 삼성 공장 방문이요. 심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말했죠. Welcome to Korea. Enjoy your stay. 유창한 발음이었습니다. 제가 겪은 첫 번째 놀라움이었어요. 공항 직원이 이 정도로 영어를 잘한다니요. 짐을 찾아 나오는 길에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출출해서 들어갔는데 진열된 상품들이 신기했어요. 삼각김밥, 컵라면, 도시락까지. 모든 게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었고 가격표도 명확했죠. 삼각김밥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참치 마요. 1,500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자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1.20, thank you. 환율 계산까지 해주다니.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2시. 공항 밖은 여전히 환했습니다. 택시 승강장에는 질서정연하게 줄이 서 있었고 안내 요원이 친절하게 차량을 배정해줬어요. 제가 탄 택시는 깨끗했고 기사님은 정중했습니다. 호텔 어디예요? Seoul, Gangnam area please.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그리고 출발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고속도로는 넓고 잘 정비되어 있었어요. 가로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도로를 밝히고 있었고 차량들은 질서 있게 움직였습니다. 택시 안에서 삼각김밥을 먹었습니다. 한입 베어 무는 순간 놀랐어요. 밥이 촉촉했고 참치는 신선했으며 김은 바삭했죠. 편의점 음식이 이 정도라니. 미국 편의점의 샌드위치는 늘 말라 있었는데 말이에요. 첫 방문이에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영어였어요. 네, 처음이에요. 업무차 방문인가요? 네, 삼성 공장이요. 기사님이 웃었습니다. 아, 삼성. 매우 좋은 회사죠. 엔지니어신가요? 과거 애플 엔지니어였어요. 그 말에 기사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애플이요? 와우. 삼성 보러 온 건가요?
네. 배우려고요.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삼성은 매우 빠르죠. 항상 변화를 추구해요. 배우기 좋은 장소죠.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택시 기사조차 삼성의 철학을 알고 있었어요. 새벽 3시 30분, 강남의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갔을 때 피곤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잠들기 전 창밖을 봤습니다. 새벽인데도 거리는 밝았고 편의점 불빛이 보였죠. 몇몇 사람들이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두려움 없이요. 여기는 안전하구나. 그 생각과 함께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수원으로 가게 됩니다. 삼성 공장을요. 설렘과 긴장이 뒤섞였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곳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것. 다음 날 아침 8시 호텔 로비에서 삼성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김진수 매니저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그는 정장 차림에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씨, 반갑습니다.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완벽한 영어였습니다. 저는 악수를 하며 감사 인사를 했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기대되네요. 기대 이상일 거예요. 자, 출발할까요? 회사 차량은 깨끗한 전기차였습니다. 하현대이 IONIQ 5점 조용하고 넓었어요. 차가 출발하자 김 매니저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오늘 일정입니다. 먼저 수원 디지털 시티 본사를 방문하고요. 갤럭시 Z 폴드 생산 라인을 보시게 됩니다. 점심 후에는 R&D 센터에서 엔지니어 분들과 미팅이 있어요. 일정이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좋았어요. 최대한 많이 보고 배우고 싶었으니까요. 고속도로를 달리며 김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애플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저희도 애플 존경합니다. iPhone은 정말 혁명이었죠.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삼성이 폴더블 시장을 이끌고 있잖아요. 김 매니저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저희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실수도 많이 했고요. Z 폴드 1 기억하세요? 출시 며칠 만에 리콜됐었죠.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후 6개월 만에 개선 버전을 내놓았잖아요. 맞습니다. 저희 철학이 거기 있어요. 완벽하게 시작하는 것보다 빠르게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애플과는 정반대의 철학이었어요. 1시간 후 수원 디지털 시티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단지였어요.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사이로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여기가 본사예요. 연구, 개발, 생산이 모두 이루어지는 곳이죠. 김 매니저의 안내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현대적이었고 벽면에는 역대 갤럭시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갤럭시 S 시리즈부터 Z 폴드, Z 플립까지 진화의 역사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생산 라인이 펼쳐졌어요.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각자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고 로봇팔들이 정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Z 폴드 7 생산 라인입니다. 김 매니저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생산량은 약 5,000대예요. 24시간 3교대로 돌아갑니다. 5,000대요? 제가 놀라자 그가 웃었습니다. 네, 수요가 많아서요. 지금도 주문이 밀려 있어요. 생산 라인을 따라 걸으며 관찰했습니다. 각 공정이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화면 부착, 힌지 조립, 배터리 삽입, 마무리 검사까지. 모든 단계가 빠르지만 정확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건 힌지 조립 공정이었어요. 로봇팔이 미세하게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는데 정밀도가 놀라웠습니다. 힌지가 핵심이죠? 제가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저희 기술이 집약돼 있어요. 김 매니저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힌지 구조 도면이 나타났어요. Z 폴드 7의 힌지는 100개 이상의 부품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30만 회 이상 접고 펴도 문제 없어요. 실험실에서는 50만 회까지 테스트했죠. 50만 회요? 네. 하루 100번 접으면 13년 넘게 쓸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 숫자에 압도당했습니다. 애플은 15만 회에서 막혔는데 삼성은 50만 회까지 갔다니요. 다음 공정으로 이동했습니다. 화면 검사 구역이었어요. 작업자들이 하나하나 화면을 펼치고 접으며 주름을 확인하고 있었죠. 주름 검사는 수작업인가요? 일부는 그렇습니다. 기계로 잡아낼 수 없는 미세한 분량이 있거든요.
한 작업자가 화면을 접었다 폈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이 능숙했어요. 김 매니저가 그녀에게 다가가 뭔가 물었고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분은 5년차 베테랑이에요. 하루 500대 이상 검사하죠. 500대요? 네. 한 대당 30초면 충분합니다. 경험이 쌓이면 눈으로 봐도 알아요. 그 말에 감탄이 나왔습니다. 기술만이 아니라 사람의 숙련도도 중요했던 거예요. 생산 라인 끝에는 포장 공정이 있었습니다. 완성된 제품이 깔끔하게 박스에 담기고 있었어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요. 여기서 나간 제품은 전 세계로 배송됩니다. 한국, 미국, 유럽, 아시아까지. 김 매니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출하 검사 불량률은 0.05% 이하예요. 2000대 중 1대 꼴이죠. 놀랍네요. 어떻게 그렇게 낮출 수 있죠? 공정 개선을 계속하니까요. 매달 팀 미팅에서 불량 사례를 분석하고 대책을 세웁니다. 그리고 즉시 적용하죠. 즉시 적용. 그 말이 핵심이었습니다. 빠른 피드백, 빠른 개선. 삼성의 속도가 여기서 나오는 거였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김 매니저가 저를 직원 식당으로 안내했어요. 식당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한식, 양식, 중식까지 다양했죠. 직원들은 무료로 식사해요. 회사 복지죠. 저는 갈비찜 정식을 선택했습니다. 줄을 서서 배식을 받았는데 음식 양이 푸짐했어요. 갈비찜, 잡곡밥, 된장국, 나물 반찬 5가지, 김치, 그리고 후식으로 과일까지. 자리에 앉아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정말로요. 회사 식당 음식이 이 정도라니 믿기지 않았죠. 김 매니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떠세요? 훌륭합니다. 애플 카페테리아보다 낫네요. 그가 웃었습니다. 직원이 잘 먹어야 일도 잘하니까요. 회사 철학이에요. 식사를 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엔지니어들, 작업자들, 관리자들이 함께 식사하고 있었어요. 구분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같은 음식을 먹고 있었죠. 한 테이블에서는 젊은 엔지니어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블릿을 보며 뭔가 설계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도 일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식사 후 R&D 센터로 이동했습니다. 별도 건물이었어요. 보안이 삼엄했지만 김 매니저의 안내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5명의 엔지니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팀장 박준호 님이 저를 환영했어요. 제임스 씨, 반갑습니다. 애플 선배님을 모시게 돼 영광입니다. 아니에요. 제가 배우러 왔습니다. 박 팀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서로 배우는 자리가 되면 좋겠네요. 자, 시작할까요? 회의실 스크린에 Z 폴드 시리즈의 진화 과정이 나타났습니다. 1세대부터 7세대까지 각 세대마다 개선된 점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박 팀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씨,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7년 만에 7세대를 만들었는지요. 네, 정말 궁금합니다. 애플은 5년 동안 1세대도 못 냈거든요. 박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완벽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가 Z 폴드 1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첫 모델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문제가 많았습니다. 화면 보호 필름이 떨어지는 문제, 힌지 내부로 이물질이 들어가는 문제. 출시 며칠 만에 리콜했죠. 알고 있습니다. 큰 실패였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박 팀장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6개월 만에 개선 버전을 냈습니다. 보호 필름을 제거하고 힌지를 재설계했죠. 완벽하진 않았지만 80%는 됐어요. 80%면 여전히 부족한 거 아닌가요? 제 질문에 옆에 앉은 젊은 엔지니어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시장에서 배웠습니다. 사용자들이 뭘 원하는지를요. 그가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고객 피드백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Z 폴드 1 리콜 후 우리는 수천 명의 사용자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들의 불만을 듣고 개선점을 찾았죠.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이 뭐였나요? 무게였습니다. 첫 모델은 263g이었어요. 사용자들은 무겁다고 느꼈죠. 그래서 Z 폴드 2에서 282g으로 줄였습니다. 잠깐요. 더 무거워진 거 아닌가요? 제가 의아해하자 박 팀장이 웃었습니다. 아, 제가 설명을 잘못했네요.
Z 폴드 1은 개선 버전이 263g이었고 초기 버전은 그보다 가벼웠어요. 하지만 구조가 약했죠. Z 폴드 2는 무게는 늘었지만 내구성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그럼 사용자들은 무거워진 걸 불만스러워하지 않았나요?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우리는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내구성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서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죠. 그리고 실제로 Z 폴드 3에서 271g으로 줄였습니다. 다른 엔지니어가 덧붙였습니다. 고객과의 약속을 지킨 거죠. 그게 신뢰를 만들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삼성은 제품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관계도 진화시켜왔던 거예요. 박 팀장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개발 프로세스 다이어그램이었어요. 우리의 개발 방식은 이렇습니다. 70% 완성도에서 일단 출시하고 시장 반응을 보고 다음 세대에서 개선합니다. 70%요? 그럼 30%는 부족하다는 건데. 맞습니다. 하지만 그 30%가 뭔지는 시장이 가르쳐 줘요. 젊은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실험실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30%와 사용자가 원하는 30%는 달라요. 그래서 시장에 내놓고 배우는 게 더 효율적이죠. 그 말에 저는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애플은 100%를 추구하다가 아무것도 못 냈는데 삼성은 70%로 시작해서 계속 진화해왔던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 드릴까요? 박 팀장이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Z 폴드 4개발할 때였어요. 우리는 무게를 더 줄이고 싶었어요. 하지만 배터리 용량을 희생해야 했죠. 어떻게 결정했나요? 고객에게 물었어요.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죠. 5만 명이 응답했고 68%가 배터리 용량을 유지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무게 감량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충전 속도를 25W에서 45W로 올렸어요. 그게 고객이 원한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Z 폴드 5에서는 무게를 줄였잖아요. 제가 기억을 더듬어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1년 후 배터리 기술이 발전했거든요. 같은 용량의 더 가벼운 배터리가 나왔죠. 그때 비로소 무게를 줄일 수 있었어요. 기다렸다는 거네요. 기술이 따라올 때까지. 정확합니다. 우리는 타협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언젠가 해결책이 나올 거라고 믿죠. 박 팀장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애플의 방식은 완벽을 기다리는 것. 삼성의 방식은 가능한 것부터 하는 것. 어느 쪽이 옳을까요? 제임스 씨. 박 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도 애플을 존경합니다. iPhone은 완벽에 가까웠죠. 하지만 폴더블은 달라요. 어떻게요? 폴더블은 완전히 새로운 카테고리예요. 정답이 없어요. 사용자도 뭘 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Z 폴드 7은 7년간의 공동 작업 결과예요. 우리와 고객이 함께 만든 거죠. 회의가 끝나고 박 팀장이 저를 복도로 안내했습니다. 창밖으로 쏘온 시내가 보였어요. 제임스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미완성 제품을 내놓는 게 비판받을까 봐요. 하지만 냈잖아요. 네,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배웠죠. 비판은 선물이라는 걸요. 선물이요? 네, 비판이 우릴 더 나아지게 만들었어요. Z 폴드 1의 실패가 없었다면 지금의 Z 폴드 7도 없었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삼성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실패에서 배웠죠. 애플은 실패를 피하려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박 팀장이 다른 방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박물관 같은 공간이었어요. 벽면에는 실패한 시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실패의 전시관이에요. 우리가 만들었다가 폐기한 프로토타입들이죠. 수십 개의 시제품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모양, 어색한 크기, 불편한 디자인. 모두 실패작들이었어요. 왜 이걸 전시하나요? 실패를 기억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자랑하기 위해서요. 자랑이요? 실패를요? 박 팀장이 웃었습니다. 네. 우리는 이만큼 시도했어요. 이만큼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 끝에 Z 폴드 7이 있어요. 실패는 수치가 아니라 훈장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삼성과 애플의 차이가 뭔지를요. 애플은 완벽을 추구했지만 삼성은 진화를 선택했어요.
애플은 실패를 숨겼지만 삼성은 실패를 전시했죠. 그리고 시장은 진화를 선택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중국 센진에 있었습니다. 삼성만 봐서는 안 됐어요. 경쟁사들도 알아야 했으니까요. 센진은 거대한 전자 제품의 메카였습니다. 건물마다 테크 기업들이 들어 있었고 거리에는 전기차와 스쿠터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가 방문한 곳은 하웨이 본사였습니다. 미리 약속을 잡았고 제품 매니저 리우 씨가 저를 맞아줬어요. 환영합니다, 제임스 씨. 하웨이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영어는 유창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아 앉자 그가 하웨이 메이트 X3를 꺼내 보여줬어요. 우리의 최신 폴더블 폰입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겠어요? 저는 받아들었습니다. 첫 느낌은 가벼웠어요. 정말 가벼웠죠. 무게가 얼마죠? 239g입니다. 삼성 Z 폴드 7과 같아요. 펼쳤을 때 화면이 넓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주름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주름 처리를 어떻게 한 거죠? 독자 기술이에요. 힌지 구조를 다르게 설계했죠. 리우 씨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삼성은 U자형 힌지를 쓰지만 우리는 더블 로테이션 힌지를 써요. 접히는 각도가 더 부드러워서 주름이 덜해요. 기술적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1,399예요. 삼성 Z 폴드 7은 $1,799죠. 우리가 $400 싸요. $400 차이.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싸게 만들 수 있죠? 공급망 최적화예요. 우리는 부품 대부분을 중국에서 조달해요. 물류비가 적게 들죠. 품질은 괜찮나요? 리우 씨가 웃었습니다. 직접 써보세요. 삼성과 비교해보시면 알 거예요. 며칠간 두 폰을 번갈아 사용해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웨이가 일부 측면에서 더 나았어요. 무게는 같았지만 주름은 덜했고 카메라는 더 좋았죠. 하지만 삼성에게도 장점이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최적화가 더 나았고 생태계가 더 완성되어 있었어요. 구글 서비스도 삼성은 다 쓸 수 있었지만 하웨이는 제한적이었죠. 다음으로 샤오미를 방문했습니다. 믹스 폴드 3를 체험했어요. 259g으로 약간 무거웠지만 가격은 $1,199. 삼성보다 $600나 쌌습니다. 어떻게 이 가격이 가능하죠? 샤오미 매니저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온라인 중심이에요. 매장 비용이 적게 들죠. 그리고 마케팅도 효율적으로 해요. 판매량은 어떤가요? 중국에서만 지난 분기 80만 대 팔렸어요. 글로벌로는 150만 대죠. 150만 대. 삼성 Z 폴드 7의 123만 대보다 많았습니다. 물론 가격 차이가 있었지만요. 센진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추격이 무섭다고요. 기술은 빠르게 따라잡고 있었고 가격은 훨씬 쌌으며 현지 시장 점유율은 이미 높았죠. 한전자 제품 매장에 들어가 봤습니다. 진열대에는 삼성, 하웨이, 샤오미, 어포의 폴더블 폰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게 가장 많이 팔려요? 샤오미요. 가성비가 좋아서요. 그 다음이 하웨이고요. 삼성은요? 삼성은 비싸요. 하지만 품질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죠. 그 말이 현실이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삼성은 프리미엄 브랜드였지만 점유율은 높지 않았어요. 호텔로 돌아와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중국 폴더블 폰 시장 점유율. 샤오미 35%, 하웨이 28%, 어포 15%, 삼성 12%, 기타 10%. 삼성은 글로벌 1위였지만 중국에서는 4위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세계 최대 시장이었죠. 더 무서운 건 속도였습니다. 하웨이는 2년 만에 3세대를 냈고 샤오미는 18개월 만에 3세대를 완성했어요. 삼성보다 빨랐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추격과 삼성의 대응 전략, 애플에게도 보내야 할 내용이었어요.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삼성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 지금은 1위지만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따라오고 있고 가격 경쟁력에서는 이미 밀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애플은 이 경쟁에 아직 참여도 못하고 있었어요. 센진에서 도쿄로 이동했습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기 위해서였어요. 일본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죠. 소니 본사는 미나토구에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이었고 로비에는 역대 소니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워크맨,
플레이스테이션, 브레이비아 TV.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제품들이었죠. 제품 전략 팀장 다나카 씨가 저를 맞아줬습니다. 50대 중반의 신사였고 영어가 능숙했어요. 제임스 씨, 반갑습니다. 애플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하지만 지금은 프리랜서예요. 시장을 공부하고 있죠. 다나카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삼성 Z 폴드 7과 하웨이 메이트 X3가 놓여 있었어요. 보시다시피 우리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두 폰을 가리켰습니다. 써니도 폴더블 시장에 진입하려고요?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다나카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늦었어요. 삼성은 7년 앞서 있고 중국 기업들도 이에 3년 앞서 있죠. 그럼 포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하지만 전략을 바꿔야 해요. 그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써니의 폴더블 전략이었어요. 우리는 정면 대결을 피할 겁니다. 대신 틈새 시장을 노려요. 어떤 틈새요? 프로페셔널 유저요. 사진작가, 영상 제작자, 크리에이터들. 스크린에 써니의 컨셉 폴더블 폰이 나타났습니다. 독특한 디자인이었어요. 우리 강점은 카메라죠. 알파 시리즈의 기술을 스마트폰에 넣을 겁니다. 하지만 폴더블 형태로요? 맞습니다. 펼치면 대형 뷰파인더가 되고 접으면 일반 폰처럼 쓸 수 있죠. 흥미로운 접근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문도 들었어요. 시장이 얼마나 클까요? 다나카 씨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크지 않아요. 아마 연간 50만 대 정도, 삼성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래도 하시는 이유는요? 생존이에요. 우리가 대중시장에서 이길 순 없어요. 하지만 전문가 시장에서는 명성이 있죠. 그의 말에 공감이 갔습니다. 써니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어요.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고 있었죠. 삼성에서 배운 게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많죠. 다나카 씨가 즉시 답했습니다. 첫째, 속도. 삼성은 빠르게 시도하고 빠르게 배워요. 우리 일본 기업들은 너무 신중하죠. 둘째, 용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폴드 1 리콜도 겁내지 않고 6개월 만에 다시 냈죠. 셋째, 고객 중심. 그들은 완벽한 제품보다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요. 그가 지폴드 7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완벽한가요? 아니에요. 주름도 있고 무겁기도 해요. 하지만 고객들은 사랑해요. 왜냐하면 계속 나아지고 있으니까요. 다나카 씨의 목소리에 감탄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전엔 우리가 그랬어요. 워크맨도 처음엔 불완전했죠. 하지만 계속 개선했어요. 지금 우리는 그 정신을 잃었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일본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애플은 어떻게 보세요? 다나카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갇혀 있어요. 완벽주의라는 감옥에요. 안타깝네요. iPhone은 정말 혁명이었는데.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혁명보다 안전을 선택하고 있어요. 회의가 끝나고 다나카 씨가 저를 건물 밖까지 배웅해줬습니다. 제임스 씨, 조언 하나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애플로 돌아가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완벽은 적이다라고요. 완벽이 적이라니요? 네. 완벽을 추구하다가 시장을 놓치면 아무 의미 없어요. 70%짜리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나머지 30%는 고객과 함께 완성하는 게 나아요. 그의 말이 울림을 줬습니다. 삼성도 같은 말을 했었죠. 도쿄 거리를 걸으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한 달간의 여정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수원, 셴슨, 도쿄. 세 도시를 거치며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삼성은 완벽보다 진화를 선택했어요. 중국 기업들은 속도로 추격하고 있었고요. 일본은 자신만의 길을 찾고 있었죠. 그리고 애플은 여전히 실험실에서 완벽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로. 그리고 답을 전할 시간이었죠. 제가 배운 모든 것을요.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온 저는 마크와 옛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한 달간의 여정을 이야기했어요. 삼성의 70% 전략, 중국의 무서운 추격, 일본의 현실 직시. 그리고 그들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답했습니다. 용기를 내야 합니다. 실패할 용기를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내렸을 때 느낌이 묘했습니다. 한 달 전 떠날 때와는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같은 공항인데 이제는 다르게 보였죠. 와이파이는 느렸고 안내판은 낡았으며 화장실은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인천과는 다르구나. 그 생각이 저절로 들었어요. 마크가 공항으로 마중 나와줬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그는 반갑게 악수를 청했어요. 제임스, 돌아왔구나. 어땠어? 눈이 번쩍 띄었어. 정말로. 차를 타고 가며 간단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건 다음 날로 미뤘어요.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았거든요. 다음 날 저녁, 저는 옛 동료 7명을 모았습니다. 비공식 모임이었어요. 애플파크 근처 카페에서 만났죠. 자, 그럼 시작할까? 제가 노트북을 열자 모두가 집중했습니다. 저는 한 달간의 여정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수원의 삼성 공장입니다. 사진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생산 라인, 힌지 조립, 화면 검사, 그리고 수치들. 하루 5,000대 생산, 24시간 가동, 불량률 0.05%, 힌지 내구성 50만 회. 동료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50만 회요? 우리는 15만 회에서 막혔는데. 젊은 엔지니어가 중얼거렸습니다. 맞아. 우리의 3배 이상이야. 제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거였어. 삼성의 개발 철학, 70% 전략이라는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수원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어요. 70% 완성도로 출시하고 시장에서 배우며 다음 세대를 개선하는 방식. 그들은 Z 폴드 2를 출시했다가 리콜당했어. 하지만 6개월 만에 개선 버전을 냈지. 그리고 매년 새 버전을 내놓으며 계속 진화했어. 마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와 정반대네. 우리는 100%를 추구하다가 아무것도 못 냈고. 정확해.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과야. 화면에 판매량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삼성 Z 폴드 시리즈의 누적 판매량. 7년간 약 800만 대. 800만 대. 우리는 0대. 침묵이 흘렀습니다. 숫자는 잔인했지만 진실이었어요. 두 번째, 생진의 중국 기업들입니다. 하웨이, 샤오미, 어포의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무섭게 추격하고 있어. 하웨이는 주름을 삼성보다 더 줄였고 샤오미는 가격을 600달러나 낮췄어. 품질은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일부 측면에서는 삼성과 비슷해. 어떤 부분은 더 나아. 그 말에 동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삼성은 4위야. 샤오미가 1위고. 4위요? 삼성이? 응.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열었습니다. 도쿄의 써니 사진이었어요. 세 번째, 일본입니다. 써니도 폴더블을 준비 중이야. 하지만 정면 대결은 피하고 틈새 시장을 노려. 그들도 삼성한테 배우고 있어.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라. 완벽은 적이다라고. 그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의미를 곱씹고 있었어요. 한참 후 마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임스, 솔직히 말할게. 지금 애플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 정말? 저는 놀라서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응. 내가 떠난 후 경영진이 회의를 여러 번 했어. 그리고 결정을 내렸지. 무슨 결정? 폴더블 프로젝트에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기로. 완벽을 기다리지 말고 일단 내부 테스트 버전을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나눠주기로 했어.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직원 테스트, 애플이? 그래. 삼성 방식을 일부 따라하는 거지. 물론 시장 출시는 아니지만 실제 사용자 피드백을 받기로 한 거야. 언제부터? 다음 달부터 500대 정도 만들어서 엔지니어들과 디자이너들에게 배포할 거래. 그 말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애플이 변하고 있었어요. 느리지만 움직이고 있었죠. 하지만 다른 동료가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도 2년 연기는 그대로야?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공식 출시는 여전히 2년 후야. 하지만 이제라도 방향을 바꾼 건 긍정적이지.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변화는 좋았지만 여전히 느렸어요. 2년 후면 삼성은 9세대를 내놓을 테고 중국 기업들은 5세대쯤 갈 거였죠. 제임스, 내가 프로젝트로 돌아올 생각 없어?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조금 더 바깥에서 지켜보고 싶어. 왜? 안에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게 있거든. 밖에서 봐야 전체가 보여.
모임이 끝나고 마크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임스, 솔직히 우린 늦었어. 알아. 하지만 포기할 순 없어. 애플은 여전히 훌륭한 회사고 훌륭한 엔지니어들이 있어. 방법을 바꾸면 따라잡을 수 있어. 그럼 정말로 바꿔야 해.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제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알아. 그게 제일 어려운 거지. 마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노력할게. 내가 가져온 이야기를 경영진한테 전달할게. 고마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애플은 변할 수 있을까? 완벽주의라는 DNA를 바꿀 수 있을까? 답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삼성은 계속 앞서 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후 저는 서울에 있습니다. 프리랜서 테크 컨설턴트로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일하고 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삼성이 갤럭시 Z 폴드 8 발표 행사를 여는 날이거든요. 저는 프레스 패스를 받아서 현장에 왔습니다. 강남의 대형 컨벤션 센터. 수백 명의 기자들과 테크 업계 사람들이 모였어요. 무대 위 스크린에 갤럭시 Z 폴드 8이라는 로고가 떠올랐죠.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모델의 핵심은 무게였어요. 219g. Z 폴드 역사상 가장 가벼운 무게입니다. 219g. Z 폴드 7보다 20g 줄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주름은 거의 사라졌어요. 배터리는 5000mAh로 늘었고 충전 속도는 65W까지 올랐죠. 8세대입니다. 8년간의 진화. 발표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스크린에는 Z 폴드 1부터 8까지의 변화가 빠르게 지나갔어요. 매년 조금씩 나아진 모습들. 실패와 개선의 역사. 저는 관객석에 앉아 박수를 쳤습니다. 감동적이었어요. 그들은 해냈습니다. 완벽을 기다리지 않고 계속 전진했죠. 발표가 끝나고 로비에서 박준호 팀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활기차 보였어요. 제임스 씨, 오랜만이에요. 축하합니다. Z 폴드 8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많이 노력했죠.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애플은 어떻게 됐나요? 박 팀장이 물었습니다. 여전히 개발 중이에요. 하지만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직원 테스트도 시작했고요. 잘 됐네요. 경쟁자가 있어야 우리도 더 노력하니까요. 그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여유가 느껴졌어요. 애플이 출시하면 시장이 더 커질 거예요. 그건 좋은 일이죠. 박 팀장이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Z 폴드 90 계속 진화할 겁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방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제 휴대폰이 놓여 있었어요. 갤럭시 Z 폴드 7점, 1년 전 구입한 거였죠. 펼쳐보니 화면 중앙에 얇은 주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익숙해졌죠. 이 폰을 사용하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70%에서 시작해서 매년 나아지면 결국 100%에 가까워진다는 것. 애플은 여전히 완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폴더블 폰은 아마 정말 완벽할 거예요. 하지만 언제 나올까요? 내년. 그 다음 해. 그때쯤이면 삼성은 Z 폴드 10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미 정해져 있을 거예요. 노트북을 열어 블로그 포스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완벽은 선의 적, 폴더블 폰 전쟁에서 배운 교훈. 1년 전 저는 애플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왔죠. 삼성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였어요. 그곳에서 저는 배웠습니다. 완벽보다 중요한 건 진화라는 것을요. 삼성은 완벽하지 않은 제품을 냈습니다. 비판받았고 실패했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개선했습니다. 8년 후 그들은 Z 폴드 8에 도달했습니다. 아직도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충분히 훌륭합니다. 반면 애플은 완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6년째요. 그리고 아직도 출시하지 못했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명확합니다. 완벽은 적입니다. 시작하세요. 실패하세요. 배우세요. 그리고 다시 시도하세요. 그게 진짜 혁신입니다. 포스트를 올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마크였어요. 제임스, 내 블로그 봤어. 정말 좋더라. 고마워. 그리고 말이야. 경영진이 결정을 내렸대. 무슨
폴더블 프로젝트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어. 2년이 아니라 내년 말 목표로.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 응.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어. 70% 정도 완성도로 일단 내놓기로 했대. 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애플이 정말로 변하고 있었어요. 내 덕분이야, 제임스. 내가 가져온 이야기가 경영진을 설득했어. 나 하나 때문은 아닐 거야. 시장이 그들을 설득한 거지. 그래도 넌 촉매제였어. 고마워.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변화는 느렸지만 일어나고 있었어요. 애플이 완벽주의를 조금씩 내려놓고 있었죠.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삼성은 8세대, 중국 기업들은 4에, 5세대인데 애플은 이제 1세대를 준비하니까요. 하지만 시작이 중요합니다. 첫걸음을 떼는 것.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제가 이곳에 왔을 때는 답을 찾으러 왔었어요. 그리고 답을 찾았죠.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진화를 선택하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에서 배우세요. 100%를 기다리지 마세요. 70%에서 시작하고 나머지는 함께 만드세요. 그게 삼성이 세계 1위가 된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교훈이에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미팅이 있어요. 한국 스타트업 세 곳과 상담이죠. 그들은 모두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 나라의 힘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자신감.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회복력. 그리고 끊임없이 나아지려는 의지. 삼성 Z 폴드 8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그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Z 폴드 9가 더 나아질 테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엔 Z 폴드 10이 나올 겁니다. 더 가벼워지고 더 얇아지고 더 강해진 채로요. 완벽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그리고 삼성은 그 여정을 8년째 걷고 있어요. 애플도 이제 그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늦었지만 시작은 했죠. 저는 그 여정을 옆에서 지켜보며 돕고 있습니다. 컨설턴트로서, 관찰자로서, 그리고 한때 애플 엔지니어였던 사람으로서요. 눈을 감으며 마지막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벽은 선의 적이다. 하지만 진화는 우리의 친구다. 그리고 저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제 옆에는 갤럭시 Z4 7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1년간의 추억이 담겨 있었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어떠셨나요? 완벽을 추구하는 애플과 진화를 선택한 삼성. 두 철학의 충돌과 그 결과,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배운 교훈들. 우리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다가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는 것보다 70% 준비됐을 때 시작해서 가며 배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삼성이 8년간 보여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며 매번 조금씩 나아지는 것. 그게 진짜 혁신이라는 것.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시작하는 게 기다리는 것보다 낫다는 것.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완벽주의에 대해, 도전에 대해, 그리고 실패에 대해.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